실용 배터리의 대명사인 그 르클랑시어 쉘의 그 전극 반응이 이렇게 이제 캐소드, 에노드에 따라서 이러하다라는 얘기를 아마 앞서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소드, 산화환원 뭐예요? 캐소드, 산화환원 뭐예요? 환원이죠? 환원 전극은 당연히 자유전자를 소비해요, 자유전자를 만들어요. 캐소드는 자유전자를 만들어내죠. 준석이 말이 맞았네요. 뭐야? 소비죠. 나 진짜 준석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진짜 준석이가 뭐야 한 이유가 있네. 그래서 자유전자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 캐소드는 그래서 공학적으로 플러스 극이 돼요, 마이너스 극이 돼요? 바로 플러스 극이 되죠. 그래.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어떤 환원 반응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르클랑셀의 캐소드에서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들여 환원하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거 이대로 안 쓴다 그랬죠? 왜? 이 반응, 이 환원 그대로 안 쓴다고 했죠? 왜? 바로 이거 자체가 강산이라서요. 강산은 기본적으로 안전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마치 저게 색이라도 하면 그 주변 것들을 부식시키거나 아니면 화재로 유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캐소드가 강산 조건인 건 위험해서 여기다가 뭘 섞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 양변에 더하기 NH3 더하기 NH3를 한다고 했었죠? 왜냐면 NH3의 속성이 뭐니까요? 약염기니까요. 그럼 양변에 더해서 2분의 1 H2 NH3 더해진 건 그대로고 NH3가 H 플러스랑 더해지게 되면 바로 NH4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는 무슨 산이에요? 얘는 약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보다 안전해졌어요? 불안전해졌어요? 앞서보다 안전해졌죠. 그래서 양변에 NH3를 붙여가지고는 약산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극 반응에서 지금 무엇이 생기고 있죠? 기체가 생기고 있죠. 근데 기체는 전기화학 반응에서 편리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기체가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지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만들어진 기체가 어디 닥치닥치 들러붙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금속 전극판에 들러붙을 수가 있다고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탄산음료 유리컵에 따르면 그냥 유리컵에 딱 따른 채로 이산화탄소가 부글부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생성된 이산화기체가 유리 그릇 내벽에 뽀글뽀글 맺혀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리도 일종의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가 됐건 금속판이 됐건 고체에 기체들은 살짝 엉겨 붙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유리판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몽글몽글 맺히듯 전기화학 반응의 금속 전극판에 수소 기체가 몽글몽글 맺힐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체는 전기저항이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전기저항이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체가 전극판에 맺혀버리면 그 이유는 전류 생성이 잘 된다, 어려워진다? 전류 생산이 매우 방해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놈의 기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넣어주는 게 MnO2. 얘를 넣어주면 이 수소 기체가 뭐로 바뀌어요? H2, 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그 표면에서의 기체가 전류 현상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요 MnO2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런 애들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감극체, 영어 표현으로는 디폴러라이저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극판에 생기는 기체들을 없애주는 물질들로서 MnO2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Mn2O3가 되면서 수소 기체가 H2O 리퀴드로 바뀌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때
전기화학에서는 캐소드가 있으면 반드시 누구도 있어야 돼요? 에노드도 있어야 되죠. 자, 에노드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기 때문에 이 녀석은 자유전자를 만들어내고요. 자유전자가 넘쳐나니까 공학적으로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었지. 됐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르클랑슈어 쉘에서는 아연. 그래서 아연이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내어놓는 반응이 에노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노드, 캐소드 두 반응을 통해서 전체 반응을 만드는데, 자, 산화환원 반응에서 전체 반응을 만드는 방식은 뭐예요? 무엇의 개수를 일치시켜야 해요? 전자 개수를 일치시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전자가 몇 개? 2개가 있는데 여긴 전자가 몇 개? 1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양변에 2배, 2배, 얘도 2배, 2배를 해야, 2배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이게. 해야 여기에 있는 요 전자개수도 일치가 되고, 그 다음 수소기체가 생성되는데 수소기체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없애버려야 되니까 얘를 2배를 하면 얘를 2배를 해서 더해야 수소기체를 없앨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된다? 제시되어 있는 요식, 그리고 요식, 그리고 요식, 알겠죠? 얘네들을 다 더하면 그게 전체 반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게 르클랑슈어 셀에서의 전체 반응식이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르클랑슈어 셀을 공학적으로 무슨 전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건전지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건전지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알아둘 건 없는데, 왜냐면 건전지라는 말 자체는 자연과학적 표현인 것 같아요, 공학적 표현 같아요? 건전지라는 말 자체가 공학적이죠. 왜냐하면 상품의 이름이 건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학자들은 상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건전지 방식이다 아니다가 화학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공학적인 요소에서 여기 잘 보시면 AQ 뭐죠? 수용액이죠? AQ 뭐예요? 수용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H2 리퀴드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응에서는 수용액 중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만들어 놓은 상품에서 물이 줄줄줄 새면 안 되니 그 수용액을 어떻게 여기에 참여시킨다고 했어요? 바로 흙을 빚어가지고 흙에다가 수용액을 촉촉촉 적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흙은 예를 들면 탄소 전극이거나,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흙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런 수용액들이나 수분을 약간 적셔서 놓은 상태로 탄소봉을 휘감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물이 줄줄줄 흐르지는 않아서 건전지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 건전지가 100% 건이었어요? 100% 건은 아니야. 100% 건이 아니지. 방금 얘기했던 거 똑똑똑 떨어뜨려서 적셔 놓은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건전지를 잘못 쓰거나 유통기한 넘어서게 방치가 되면 건전지에서 뭐가 새어나온다? 살짝 적셔 놓았던 이런 물기가 건전지 바깥으로 찔찔 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의외로 잘 새요. 알겠죠? 의외로 잘 셉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수용액 중에 녹아있던 암모니아, NH 플러스 이런 염들도 같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서 주변에서 허옇게 이제 소금기 같은 게 끼어 있는 염이 이제 옆으로 이제 막 이게 지저분해지면서 이제 해지면서 그 전해질이 다 빠져가지고는 더 이상 건전지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르클랑슈어 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녀석의 첫 번째 디스어드밴티지. 디스어드밴티지가 뭐예요?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단점. 그렇죠? 자, 어떤 단점이 있느냐? 우선 첫 번째, 산성 그 자체가 단점입니다. 이게 어쨌거나 산성 조건에서 구동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산성은 무슨 일을 항상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화재.
부식 그런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매우 소량이라도 누출된다면 주변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죠. 그래서 H 플러스가 산성이잖아요. 이게 일부 누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혹여 그게 아니라 NH4 플러스 상태로도 누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H 플러스가 누출돼서 금속을 부식시킨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아연 있죠. 아연. 이게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산화 반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산이랑 반응을 해서 그냥 바로 요렇게 아연 입가가 되고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이 르클랑-셰셀의 두 번째 바로 이 전체 반응에 대해 네른스트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이 경우 네른스트 방정식을 작성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E는 이 노트 빼기 0.05916 나누기 U 곱하기 로그 Q.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네른스트 방정식이죠. 자, 근데 누구에 대해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해 보려고 하냐면 지금은 이 전체 반응. 전체 반응에 대한 전이와 전체 반응에 대한 표준 전이. 이 동그라미 뜻은 뭐라고 했죠? 표준. 그래서 표준 전체 전이. 그다음 0.05916은 상수고 아래쪽에 있는 U는 뭐예요? U. 바로 반응식에 참여하는 자유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죠. 그럼 화학 양론 계수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어요? 전자 앞에 2로 나와 있죠. 그럼 이 자리에서는 지금은 2. 그리고 뒷공문에 붙은 Q는 반응 지수.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요 수식으로부터 반응 지수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짜잔. 그 다음에 로그하고 반응 지수를 요 식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저 식에다가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짜잔. 자,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주소가 맞아? 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전체 반응식에 대해서 우선 요 S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S. 고체죠, 고체. 솔리드. 네. 그래서 이런 고체로 표현된 건 물에 녹아요, 녹을 리가 없어요? 녹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활동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활동도가 1이 되니까 평형상수의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이 경우 평형상수 표현이 되는 녀석은 바로 이것이거나 아니면 이것이거나 요것이거나.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반응물분의 생성물로 지금 반응 지수를 표현한 거다. 이런 말이지. 되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반응이 진행될수록 당연히 생성물은 적어져요, 생성물은 많아져요. 반응이 진행될수록. 반응이 진행될수록 생성물은 증가하죠. 그리고 반응물은요? 당연히 감소하겠죠. 뭐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반응이 진행될수록 누구는 늘어나고 여기에 있는 요 NH3하고 ZNE 플러스인 생성물의 양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짓도 안 해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있는 NH4 플러스 제곱 여기 있는데 얘는 생성물이잖아요. 생성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대로 써놨네. 어떤 쓰고 나서 이상하더라. 자, ZN2 플러스하고 NH3는 보시다시피 여기하고 여기 밖에 썼네. 그러면 반응이 진행될수록 요놈의 생성물은 늘어난다고 했죠. 그럼 얘하고 얘는 생성물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들은 점점 커질 거예요. 반면에 NH4 플러스는 여기 있단 말이지. 생성물이에요, 반응물이에요? 얘는 반응물이죠. 반응물은 양이 점점 많아져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잘 봐. 시간이 지날수록 생성물은 늘어나지. 반응물은 줄어들지. 그러면 생성물이 늘어나면 이 전이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생성물이 늘어나면 얘 전이는 작아지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 NH4 플러스 얘는 또 반응물이잖아. 반응물이 시간에 따라 작아지면 여기에 있는 전체 전이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얘가 작아지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감안하면 얘가 작아지면 이거 자체는 커지잖아.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되려 작아지겠지.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무슨 말이냐? 반응이 진행될수록 생성물은 증가하고 반응물은 감소한다. 바로 여기에 있는 반응지수 Q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Q 값이 증가하게 되면 전체 전위 역시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게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그 정규약 배터리가 생성하는 전력이라고 합시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감소. 그걸 뭐로? 요걸로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커져도 작아지죠. 작아져도 작아지죠. 그런데 이렇게 생성물이 많아지는 걸 정반응, 반응물이 적어지는 걸 역시나 정반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정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전체 전위는 점점 작아지고
전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기화학 반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화학 반응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바로 전기화학 반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화학 반응이 잘 안 되는 거를 내비둬야 되겠어요? 전기화학 반응이 잘 안 되는 걸 그래도 좀 고쳐봐야 되겠어요. 고쳐봐야 되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자, 여기 줄게요. 7.2 바로 알칼라인 셀이라고 합니다. 알칼라인 셀. 알칼라인 셀을 씁니다. 자, 그럼 저 알칼라인 셀이 뭐냐? 결정적으로 이거예요. 알칼라인 셀에서 첫 번째 괄호 1 중화 반응 목적으로 NH3 대신 OH-를 활용합니다. 자, 우선 쓰시고요. 준석, 저 말 뜻 이해했어요? 중화 반응이라니? 바로 H 플러스가 그대로 쓰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르클랑 슈셀에서는 뭘 넣어줬어요? NH3를 넣었죠. 산과 염기가 만나서 NH4 플러스가 됐으니까 산과 염기의 일종의 중화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의 관계는 서로 중화. 근데 이때 그 중화 반응을 시킬 때 NH3 대신에 OH- 활용한다? 그럼 잘 봐. NH3는 원래 무슨 염기죠? 약염기죠. 근데 OH-는 무슨 염기죠? 강염기죠. 그러니까 중화 반응을 누가 더 잘하겠어요? OH-가 훨씬 잘하겠죠. 그런 반응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알칼라인 셀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칼라인 셀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엄청나죠? 그 유명한 미국 건전지 에너 땡땡땡. 그게 알칼라인 배터리입니다. 지금 이 반응은 그 에너 땡땡땡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어쨌건 여기서도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중화 목적을 위해 양변에다가 뭘 더한다? 양변에다가 OH-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더 이상 약염기가 아니라 뭐? 강염기가 되는 거죠. 되죠? 그러면 이때 H 플러스하고 OH-가 만나면 뭐가 돼요? H 플러스하고 OH-가 만나면 물이죠, 물. 그래서 요 NH3 대신에 뭐? H2O를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OH-는 그대로 표기가 되겠죠. 이게 우선 알칼라인 셀의 캐소드에서 일어나는 그 환원 반응입니다. 상관없어. L.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때도 여전히 수소기체는 내비둬야 되겠어요. 수소기체는 언제나 골칫거리예요. 골칫거리니까 H 플러스에다가 MnO2 넣어서 다시 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앞서의 르클랑 슈셀이건 지금의 알칼라인 배터리건 기본적으로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 수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진행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약간 약산 조건에서 진행했던 게 르클랑 슈셀이라면 아예 염기를 때려 부어가지고 염기의 관점의 반응으로 진행되게 하는 게 바로 알칼라인 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알칼라인 셀 여기서 이제 누구도 바로 에노드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건 이겁니다. 염기성 조건. 이런 상황에서는 염기성 조건에서 많은 금속들이 침전을 만들어냅니다. 침전이란 말 알죠? 중학교 때는 침전 대신 무슨 말을 썼어요? 바로 앙금이라고 했죠. 앙금. 지금 앙금이란 말 들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도 어쨌건 에노드에선 은이 이렇게 은입가 플러스로 산화되는 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강염기 조건이라고 하죠. 강염기 조건. 그럼 여기서 양변에 OH-를 더하는 겁니다. 자, 저래도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저래도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저래도 되죠. 왜냐하면 등호를 중심으로 양변에 동일한 걸 더한 거는 언제나 성립하는 거죠. 저도 오케이?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있는 ZN2 플러스 수용액. 지금은 수용액이죠. 수용액이라는 얘기는 녹아있다는 얘기, 안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물에 잘 녹아있죠. 그런데 OH-를 넣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 이런 식으로 바뀌어. 하고 여기 자유연자 두 개.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ZN 솔리드에 OH 마이너스가 두 당량.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ZnOH2 솔리드가 되고 바로 자유전자 두 개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솔리드의 의미는 고체.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전체 반응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 바로 H2O가 환원한다 라고 생각할 때의 반응식과 얘들의 친구 MnO2 감극제를 사용했을 때 반응에 바로 금속이 염기성 조건에서 침전이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반영을 한 요 금속의 산화 반응까지 나와 있는 노란색 박스 하나 둘 세 개를 고스란히 더하는 거예요. 쪼르륵 더하세요? 쪼르륵 더하면 그 결과를 쓸 수 있겠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가요? 이 동네에서 그 많이 한다 이거. 짜잔. 많이? 이 주변에서 많이 해. 진짜? 나 처음 알았는데. 이 집에 양측 다 많이 해. 네, 왜냐면 여기 넓은 공터가 있으니까요. 공터가 있으니까 하겠죠. 자, 바꾸면 ZN 에다가 EMNO2에다가 H2에다가 그 다음에 ZNOH2 얘 없어지고 ZNOH2 짜잔. 요게 최종적인 결과가 됩니다. ZN 솔리드 EMN ZN 솔리드 EMNO2 H2 리퀴드 ZNOH2 MN 토스. 오케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랑 완전 달라요. 비슷한데 조건만 살짝 다른 거예요. 비슷한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산화원화 반응인데 조건이 달리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르클랑시의 셀은 약산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지금 여기에 알칼라인 드라이 셀은 알칼라인 건전지는 아예 염기성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왜 득이냐? 바로 디스어드밴티지 말고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장점. 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안전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줄게요. 네. 줄게요. 자, 첫 번째 1. 염기성 조건이므로 화재나 부식의 위험이 아주 작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네른스트 이쿠에이션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럼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에서 전체 전위를 표현해 봅시다. 그럼 전체 전위는 E net는 E net 노트. 우리말 번역은 표준 전체 전위 빼기 0.05916 자, 나누기 U인데 지금 이 반응에서 전자 화학 양률 개수는 다들 얼마예요? 2요. 이 반응에서 전자의 화학 양률 개수는 다 2죠. 그럼 요 자리에다가 2라고 쓰고 로그 Q 그죠? 로그 Q 여기서 Q가 얼마일까요? 로그 Q Q는 뭘까요? 이 영이 1. 이 경우 요 Q가 1이에요. 1이라는 거 알겠죠? 네. 자, 반응 지수는 뭐 분의 뭐예요? 반응물 분의 생성물이어야 되죠. 반응물이 누가 봤더니 이거 최종 상태에서 반응물이 누군가를 봤더니 아연 고체, MnO2 고체. 여기서 H2 역할은? 반응물? H2 역할은? 여기서 H2 역할은? 용매. 여기서 용매. 그리고 다시 한번 고체, 고체.
그럼 뭐라고 그랬었냐면 고체는 항상 활동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입니다. 활동도가 1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바로 용매 역시 활동도가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러니까 잘 보면 활동도가 1, 1, 1, 1, 1 다 1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경우는 화학연료 계수가 1이 되므로 로그를 취한 값이 얼마겠어요? 빵빵빵. 빵이 되면서 결국 얘는 뭐가 된다? 이 도차이시군요. 표준 전위와 현재 전위가 같아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물질의 농도 변화와 전위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왜냐? 여기에 있는 물질의 농도 변화가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이런 식의 반응지수 계산할 때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저거 전체 반응식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요거에다가 요거 더해서 표현한 전체 반응식 이건데 여기는 물질의 농도 표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뭐? 왜? 고체 아니면 용매니까요. 그래서 고체하고 용매는 농도를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활동도를 1로 정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른스트 방정식에서는 전체 전위가 전체의 표준 전위가 바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에 따른 전위 그게 어떻게 될런지 분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시간에 대해 요 알칼라인 셀에 대한 전지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일정한 상수입니다. 상수다가 갑자기 뚝 하고 요 이상에서는 no more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하다고 하는 값은 무슨 값이겠습니까? 이 알칼라인 드라이 셀에서는 이 일정하다고 하는 값이 얼마겠습니까? 여기서의 전위가 얼마겠어요? 1V. 바로 봐. 전체 표준 전위가 되겠죠. 왜냐면 이 부분이 1이 되고 0이 돼 버리니까 이게 싹 없어지면 표준 전체 전위가 바로 전체 전위가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값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셀의 표준 전위가 일정하게 나타나다가 여기서 갑자기 뚝 하고 사라져요. 뚝 하고 사라지는 건 어떤 순간일까요? 뚝 하고 사라지는 건 언제 이렇게 뚝 사라지는 걸까요? 반응이 발견한. 정답. 바로 관련 물질들이 어떻게 된다? 소모돼 버릴 때. 소모가 되는 건 꼭 수용액만 소모가 되는 게 아니죠. 고체상에서 반응을 하면 고체도 소모돼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넣어준 뭐 예를 들어서 아연 고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에메로토 고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반응 진행하다가 얘네들의 양이 모자르게 되면 모자른 채로 반응이 완결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건전지를 샀는데 뭐 여러분 정도의 지적 수준으론 건전지는 영원 불멸이에요. 건전지는 소모품이에요. 건전지는 소모품이죠. 소모품인데 여러분 건전지가 시간에 따라 초반엔 일정했는데 점점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건전지를 샀는데 초반엔 일정이 유지되다가 점점 전위가 줄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 건전지 사다가 꼬마 전구 불을 불키면 꼬마 전구 불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밝았다가 점점 어두워진다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고체로만 존재하니까 초기의 전이인 표준 전체 전이의 전이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물질이 사라지고 버리게 되면 전이가 바로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하고 이런 방식 중에 어떤 게 더 공학적으로 편리하겠어요? 이게 공학적으로 편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불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 반응의 표준전이랑 똑같이 전이가 들어오는데 그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물질이 소모가 돼서 반응이 안 진행되면 모든 전이가 순간적으로 0으로 팍 바뀌니까 이때부터는 건전지를 어떻게 해준대요? 교체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관점으로 만들어진 배터리를 뭐라고? 알칼라인 드라이 배터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드라이 배터리. 그래서 알칼리 전지라는 말을 들어보죠. 알칼리 전지. 네. 그게 요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논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한 장 넘기시면 한 장 넘기면 22페이지가 있죠? 네. 그 22페이지 왼쪽 단락에 7.2 르크랑쉐 드라이셀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준석 찾았어요? 22페이지. 22페이지요. 저기 지금 몇 장인데요? 17장이요. 17장이요? 아, 나와 있어요. 네. 17장에 오른쪽 단락에 17장의 왼쪽 단락에 7.2 알칼라인 드라이셀 7.3 그리고 이제 이래 르클랑쉘의 NH4CL 대신에 KOH를 사용한다의 1, 2, 3 말고 그 다음 어드밴티지 괄호 4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읽어보시면 무슨 문제인지 대충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논리를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칼라인 드라이셀은 반응물, 생성물 모두가 고체인 상황이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